8월 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모두는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이다. 도전자이자 개척자이다. 이 시장은 100%, 99.99가 아니라 100% 다가온다. 그러면서 1200배 메가 팽창한다. 그 핵심 문명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개척자입니다. 자, 아시아넥스트 여기에 기타오 요시다카가 했던 말을 상기하면서 XRP가 가지는 본질적인 명확성,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인지하고 가자고요. 이것은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제도적 채택을 위해 필요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시아 넥스트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XRP와 각 섹터별 그리고 각 문명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은 다 그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생활을 디지털로 옮겨나가기 위한 그 과정에 핵심 인프라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XRP의 역할을 언급드렸습니다. 홀세일, 여기죠. 여기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겠죠.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월급을 받고 평범하게 늘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보시면 SBI 레밋, 코인즈 각각의 기관들이 보이겠죠. 금권과 이 망을 구축하는 핵심 인프라에 바로 리플렛, XRP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CBDC와 블록체인과 코인과 NFT와 각종 그런 가치가 부여되는 토큰화의 심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홀세일의 중심에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가격 변동성의 1위 1비 하지 마시고요. 이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최근 들어서 5대양 6대주 전 세계 범 200여 개 국가에 리플망이 깔리고 있는 그 핵심을 대륙별로 언급을 드려왔죠. 오늘은 아프리카를 정복해 볼까요? 자, 아프리카. 먼저 UN 개발 프로그램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암호화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적 기회이다. UNDP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이 보고서에 보면은요, 이 내용물, 목차에 보면 사실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금융 포용성 개선한다. 은행 계좌가 아프리카 지역에는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더불어서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도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포용성은 필수적이라는 부분이죠. 여기에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작동을 하기 위해선 상호 운영성 또한 필수입니다. 국경 간 무역을 촉진한다. 송금 및 구호자금 이체 및 거래 비용 절감 및 속도 향상. 암호화폐 과세를 통한 대체 수익 옵션을 제공한다. 대체 수익 정도가 아니라 다른 데서 수익이 줄어드는 걸, 세금이 줄어드는 거를 여기서 수익을 새롭게 창출한다는 것이죠. 돈의 문명의 거대 패러다임에 이동해 있다는 겁니다. 종이에서 0과 1로 이동하는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금융 포용성, 국경 간 무역 촉진, 그리고 비용 절감 및 속도 향상, 암호화폐 가세를 통한 새로운 문명의 탄생. 여기에 다 핵심을 정리해 놨죠. 자,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은행, 전통 트레디파이가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대한민국이나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기타 아세안 이런 지역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개발 국가라고 하죠. 그러나 최근에 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이 네트워크 중 사용자는 바우처 및 기프트, 카드 송금, 소비재 구매, 공과금 및 학생 수업료 지불, 방송시간 충전 및 자선단체 기부 옵션과 함께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를 위한 실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암호화폐를 구매 및 정송할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금융 포용 및 휴대폰 소유, 요 비중인데요. 보시면 흰 거 보이시죠? 요 흰 게 휴대폰을 가진 성인입니다. 거의 90%가 넘어가는 지역도 있고요. 80%에 육박을 하죠. 이 중에 모바일 머니 계정이 없는 성인이 이 빨간 거예요. 파란 거. 이 파란 걸 보게 되면 아직은 자, 50%, 60, 많게는 50% 이상, 적게는 50% 미만이에요. 모바일 계정에도 확장을 할 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 모바일 계정을 통해서 CBDC와 함께 새로운 금융이 포용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계정이 없는 성인은 더 많죠. 그렇죠? 이 계정이 빨간 게 줄어들고 파란 게 늘어들겠죠. 휴대폰 보급률은 상당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다 커버하겠죠. 디지털 물질이 0과 1이 CBDC가
리플렛 망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지역을 확장해 나간다. 국경 간 무역 촉진, 이 카테고리 안에 리플과 XRP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은행 지원 무역 금융은 노이어 커스터머, 자금 세탁 방지, 모든 CBDC에는 노이어 커스터머, 안티머니 론주리,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탑재됩니다. 이 원천 기술은 지켓이라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공존하는 겁니다. 상호 대체를 불가능한 영역에서 서로 합동을 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죠. 거기에 심장은 리플렛과 XRP이다. 밑에 보면은요. 몇 초만에 암호화폐를 통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구매자, 운송회사, 판매자 등 공급망을 따라 더 빠른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이에 대해 리플의 암호화폐 XRP와 전 세계 수백 개 금융기관을 위한 국경 간 지불 네트워크입니다. XRP는 금융기관의 적은 비용으로 3초 이내에 국경 간 거래 양쪽에서 두 개의 현지 법정 통화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신용 환도 서비스를 통해 고정 환율로 XRP를 사용하여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으며 편리한 일정에 따라 나중에 신용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거래 지불 처리를 위한 선불 자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암호화폐 마찬가지로 XRP를 통한 거래는 가격 변동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빠른 거래 속도는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2022년 12월 UN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 5대양 6대주의 인구 대국이자 발전 가능성이 큰 아프리카의 리플이 점선면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깃발을 꽂았는지, 그리고 이미 홀세일, 도매망을 어떻게 구축해 놨는지, 개인들과 일반 대중들은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홀세일, 도매용 구축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와 똑같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가격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치에 집중하라.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격은 가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은 안타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홈런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리플, MFS 아프리카와 ODL 파트너십을 맺었다. 리플이 아프리카 모바일 결제 서비스사 MFS 아프리카와 ODL 파트너십을 체결. 아프리카가 전 세계 1조 달러 모바일 머니의 가치의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 ODL 솔루션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 디지털 결제 레일을 더욱 강화할 것. MFS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모바일 핀테크 회사이다. 가장 큰 핀테크 회사예요, 모바일을. 여기와 작년에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던 것 뿐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MFS 아프리카는 4억 명이 넘는 사용자와 대륙 전역에 800개 이상의 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아프리카 최대의 모바일 머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은 35개국 고객을 위해서 ODL을 통한 실시간 모바일 결제를 간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범아프리카 결제 및 결제 시스템의 회원입니다. 통합 결제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결제를 용이하게 하며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스위프트와 유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지갑의 확산을 고려할 때 XRP 기반 결제 기술이 국가 CBDC에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언급드렸죠? 아프리카는 모바일을 통해서 CBDC와 함께 디지털 물질이 보급이 됩니다. 아프리카 국가의 금융 포용 및 휴대폰 소유, 이 모바일을 통해서 CBDC와 코인과 디지털 물질이 보급이 된다. 여기에 아프리카 최대인 MFS 아프리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게 또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볼까요? 이미 점선면은 선점이 끝났습니다. 그들의 영향권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지난 수백 년간 그래 왔습니다. 그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 뿐이다. 방글라데시에 기반을 둔 뱅크 아시아, 금융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 리플렛에 통합되었다. 2020년 2월 13일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아시아뱅크는 금융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 리플렛 채택, 리플의 국경 간 거래와 기간 시스템의 통합을 보여줍니다. 뱅크 아시아는 미화로 6억 900만 달러가 넘는
거의 5,200만 방글라데시 통화를 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아시아뱅크는 금융 네트워크 서비스에 리플렛을 적용한다. 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뱅크 아시아의 로고는 산탄데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머니그램, 스탠다드 차타드,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 및 SBI 그룹과 함께 리플랩 사용자 범죄에 속하는 다른 회사들 사이에서 주재했습니다. 이들과 다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리플은 가나 핀테크 회사인 와야와 협력해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즉시 지불을 강화합니다. 2020년 5월 19일에 언급이 되었고요. 가나의 와야머니는 국경간 결제를 제공하기 위해 리플과 협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야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프로토콜인 리플과 협력하여서 널리 퍼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와야는 아프리카 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프로젝트는 스텔라도 파트너로 포함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파트너로 리플과 스텔라가 언급이 되고 있죠. 얘네 홈페이지를 가보니까요. 플루토 웨이버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수정이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FNA, 리플이 가려졌었죠. 그리고 현재 스텔라, 머니그램, 리플의 관계가 현재 이거 뭐지? 갈라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그게 아니다. 뿌리가 같다. 물밑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송금기업, 최대 송금기업이죠? 빅캐시를 통해서 리플렛으로 이용된다. 이는 다시 한번 스텔라와 연결이 된다. 그 구도를 끊임없이 언급드려 왔습니다. 결국 확장해 나가는 일환에 있다. 자, 이 부분은요. 2020년 5월 19일 날 언급이 되었습니다. 가나의 와야머니는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하기 위해 리플과 협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프로토콜인 리플과 협력하여서 널리 퍼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와야는 아프리카 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프로젝트는 스텔라도 파트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너사에 와야의 파트너사에 리플과 스텔라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가보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지난번 FNA 그 홈페이지에서도 리플을 숨겼었죠. 그쵸? 이들은 뿌리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중들에게 그 부분을 알리고 싶진 않겠지요. 숨겼다 가렸다가 어느 순간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100%다 떠오르겠지요. 그때는 이미 늦는다. 우리는 도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선점하는 바로 개척자입니다.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입니다. 2021년 1월 방글라데시 송금기업인 BKC 그리고 말레이시아 모바일 머니는 리플렛을 통해서 지갑간 송금을 강화하기 위해 연결됩니다. 말레이시아 모바일 지갑 회사인 모바일 머니와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최대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인 BKC에 연결이 되었다. 이제 BKC 및 모바일 머니는 지갑간 거래를 포함해서 리플렛의 다양한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방글라데시 송금기업인 BKC는 리플렛에 합류를 하였죠. 2021년 1월 달에.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은행권인 뱅크아시아가 2020년에 리플렛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 좀 확장해 볼게요. 2021년 11월 달입니다. 소프트뱅크가 BKC의 20% 지분을 확보하였다. 방글라데시의 1등 핀테크 기업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방글라데시 최대 송금 결제 서비스 업체 BKC 지분 20%를 확보한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2는 이 같은 투자를 발표하면서 방글라데시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말이 투자해야지 선점입니다. 제 눈에는 이게 선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BKC는 브락뱅크, 방글라데시의 민간 상업은행입니다. BKC는 브락뱅크의 자회사로 시작해서 1등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 브락뱅크는 또한 리플과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브락뱅크는요. 2001년에 설립된 방글라데시의 민간 상업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개발 조직인 브락의 자회사입니다. 브락은행은 중소기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에 걸쳐서
187개 이상의 지점과 450개의 중소기업 단위의 사무소 및 500개 이상의 ATM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락뱅크는 예금, 대출, 카드와 같은 전통 트레디파이 서비스 외에도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전자지갑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뱅킹도 포함합니다. 브락뱅크, 5개 새로운 송금경험 회사와 제휴하였다. 보시면 쭉 나와 있는 파트너 회사들이고요. 5개의 새로운 교원회사와 제휴하였다. 여기에 말레이시아, 영국, 오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은행은 은행 규제 지침에 따라 방글라데시 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브락뱅크는 리플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고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플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번 언급을 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더라. 이 브락뱅크와 리플의 제휴 소식은요, 2021년 6월 달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 기사를 좀 마저 보시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예로 중국 알리바바 계열 알리페이로부터 안면 인식 등 기술을 제공받았고 이것으로 개인 인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빌 앤 멀린다 제도도 BKC의 주주이다. 소프트뱅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BKC에 관여가 되어 있고 이 BKC의 바로 모회사인 브락은행은 다시 한번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어 있다.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주요 선점 지역으로서 선점이 이미 그들에 의해서 선점이 끝났다는 걸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구 1억 6천만 명이 넘는 방글라데시에서 BKC를 통해 5천만 가구의 생계 소득이 입금되고 경제활동 지출에 BKC가 이용된다. 방글라데시 핀테크 시장 점유율은 50% 내외이다. 그러면서 박점남, 이 투자를 주요한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BKC는 기술 기업이기 이전에 한 국가의 금융 기업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이 있고 절대 망하면 안 된다는 철학으로 운영되어 왔다. 절대 망하면 안 된다. 자, 여기 또 마지막에 핵심인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 1과 2는 아니죠. 인도의 핀테크 기업 페이티엄에 투자한 바 있다. 전 세계 인프라는 선점이 다 그들에 의해서 끝난 상태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구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미래를 읽는 통찰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장을 하시죠. 확장을 하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습관이 들여지면 전체 판이 보여집니다. 큰 그림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작은 파동에 내 컨트롤이, 내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직하게 평상시와 같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치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스위프트 2.0망이 깔아나가는 5대양 6대주의 대륙별로 보시는 오늘 아프리카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웨스턴 유니온과 MFS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금융 포용성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방금 전 MFS 아프리카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MFS 아프리카와 웨스턴 유니온이 대륙 전체의 금융 포용성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역에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수백만 개의 모바일 지갑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턴 유니온이 아프리카에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 파트너를 두들겼다. 웨스턴 유니온은 당연히 리플과 연결이 되겠지요. 결국 그들이 구축해 나가는 홀세일, 도매망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득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이 이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기존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최대 모바일 결제 허브로 알려진 MFS 아프리카는 고객을 위한 크로스 플랫폼 및 크로스 보더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경 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4억 개 이상의 모바일 머니 월렛과 2억 개 이상의 은행 계좌를 연결한다고 주장합니다. MFS 아프리카와 웨스턴 유니온 간의 파트너십은 리플 파트너와 전통적인 금융 대기업 간의 협력 목록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에어월렉스 가맹점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결제를 수락하도록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에어월렉스, 리플, MFS 아프리카, 웨스트 유니온 다 연결고리로 리플 파트너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는 선점이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웨스트 유니온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는 자금 이체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 부문으로는 소비자 대 소비자, 비즈니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디지털 송금 서비스를 포함하여서 전 세계 소매 대리점에서 또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장치를 통해 송금을 용이하게 한다. 상호 연결된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며 이러한 서비스는 국경 간 송금 및 특정 국가에서는 국가 내 송금에 사용할 수가 있다.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에서는 중소기업과 기타 조직과 개인을 위한 결제 및 외환 솔루션, 주로 국경 간 통화 간 거래를 지원한다. 이 웨스턴 유니언, 이 주인장이 누구일까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입니다. 이들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감이 오시겠죠? 뿌리가 같은 그들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현재 전세계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는 중이다. 그 심장에도 리플이 딱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리 인지하면 귀에 꽂히시겠지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유 등 관리 감독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다. 주립은행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유, 거래 절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최근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출시가 하였죠.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이미 좀 전에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속 추진 중이다. 감이 오시죠? 전반적으로 법제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제도와 명확성, 법안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그 말은 뭐다? 시장이 리바이벌 되고 있는 과정이다.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SEC, 비트코인 현물 ETF 동시 승인을 예상한다. 자, 많은 기관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죠. 블랙록, 인베스코, 발키리, 바네크 위즈덤,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먼트, 그레이스케일 등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시 승인을 예상한다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기준점을 두고 승인이 나오겠지요. 시장에 또한 엄청난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켜줄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요. 시장의 폭등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리바이벌 되고 있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클 로버그라츠가 리플 판결, 암호화폐 법안 통과 요구 목소리이다. 해당 판결로 미국 의원들은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법이 만들어져야겠지요. 리플 소송에 대한 이 판결로 인해서 이 해당 판결은 미국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라. 법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소식이죠. 결국 이 법 또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두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 규칙은요. 어떤 시스템에서도 이 범지구적인 이 시스템 통제 안에서는 홀세일, 이 도매망이 만들어지면 우리 대중들은 그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